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급증한 확진자 숫자는 물론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환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백신을 맞을지 자율에 맡겼던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학원에 가려면 예외 없이 맞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반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권보다는 학생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백신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학원가로 몰려듭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PCR 검사 확인서를 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원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이른바 방역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가 몰려 있어 접종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겨울방학을 앞두고 특강 접수를 마친 학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백신이 자율접종이었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강제적으로 학원의 방역 패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접종률을 높이는 거는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일부의 반발에도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학습권보다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3주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종교 시설이 빠져 논란입니다. 방역 당국은 종교 시설은 출입구가 여러 곳이고 출입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사람도 하루 사이에 12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4명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미크론이 백신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임시선별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집에 데려다주다 감염된 30대 외국 국적 남성이 지난달 28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열린 외국인 대상 예배엔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추가 전파,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의 가족까지 확인된 이런 케이스에서 총 4차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이 교회 예배를 봤던 경기 안산의 한 중학생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충북에 사는 70대 여성 역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변이가 비수도권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12명, 지금까지 모두 24명입니다. 여기에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3명 등 현재 오미크론 변이인지 분석 중인 의심 사례자까지 더하면 34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3명이 접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동안 외국인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언어 소통 어려움, 개인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접종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소통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진자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델타 변이에도 취약합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경찰이 입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
백신을 맞았거나 맞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음성을 증명하면 공공장소를 갈 수 있는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강화된 슈퍼 그린패스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들은 이제 코로나 음성을 증명해도 식당이나 영화관, 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아예 갈 수 없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L'unica soluzione per cercare di uscire fuori da questi anni, da questa pandemia, da non potersi più infettare. Penso che sia una misura troppo restrittiva e troppo punitiva.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중교통을 타려면 적어도 음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퇴임 직전 또 한 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Lassen Sie sich impfen. Egal ob Erstimpfung oder Booster. Jede Impfung hilft. 프랑스와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도 이미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아예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내년 2월 전 국민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하원 투표를 거쳐 전 국민 의무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내년 1월부터 60살 이상 고령층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백신을 꼭 맞아달라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임소라 기자에게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 딱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종의 낙관론이 있던데 그래도 맞아야겠죠? 정말 가볍게 지나갈지는 앞으로 1, 2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해외 여행객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만 변이가 퍼지고 있는데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에게까지 전파가 되면 진짜 바이러스의 얼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누스에 비유했군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에는 온순한 모습일지 몰라도 60대 이상에는 굉장히 무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맞아야 되죠. 예. 백신을 맞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몸 안에 담장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접종, 또 3차 접종, 4차 접종으로 담장을 아주 높이 세우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리 진화를 거듭하더라도 쉽게 침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내년 초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청소년들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인식들이 강한데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죠. 네, 1, 2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 여름과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부작용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결국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약몰이 하듯이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접종의 안전성을 보장을 해서 동참을 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백신이 가장 믿을 만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시 강화돼서 연말 단체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무척이나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공다솜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연말 단체 예약 종이를 붙여놓은 게시판이 절반 넘게 비었습니다. 게시판에 예약이 다 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취소돼서 다 뗐어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한 뒤 일어난 일입니다. 인원을 줄여보겠다는 전화도 옵니다. 지금 6명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취소될지 몰라요. 지금 연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취소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강화로 6명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단체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4층짜리 고깃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당일에 예약이 거의 한 평균적으로 5개에서 6개씩 취소돼가지고 매출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재작년에 비하면 매출이 거의 진짜 한 5분의 1, 4분의 1도 떨어졌는데 이번 달도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 PC방은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손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안 하고 가려고 그냥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 또 그래야 되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진 뒤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백신 접종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관리를 하고 하려면 홈파트에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도 막 혼자 하면서 뭐 나가야 되고 주문 나가야 되고 뭐 이러고 할 때는 다 놓치게 되죠.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아직 방역 패스가 낯설긴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먹는 데는 그 QR이 아니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교보에 갔을 때는 그 QR을 해야 방역 패스를 정확하게 저는 몰라요. 홍보도 안 되는 것 같고. 방역 패스는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 장소로 유명한 종로 서촌에서 박민규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는 오늘 식당가에서 계속 취재를 했죠. 예, 이곳 서촌거리는 저녁 되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월요일이기는 하지만 각종 연말 모임 약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일대 식당들도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 마쳤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둘러보니까 문제는 없었나요? 예, 아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이 시행 첫날이고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는 만큼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 증명서나 뭐 접종 확인서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귀찮아하시는 손님들도 당연히 있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이제 가끔 뭐 혹시 들어오게 되면 양해 구하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전에도 QR코드 찍으면 어차피 예방접종 후 며칠 지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접종한 저는 그렇게 부담감은 안 느끼는데 아마 안 맞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약간 좀 그런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까. 네,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한데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건 틀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리두기 4단계에 비하면 그 강도가 낮습니다. 당분간 연말 모임이 계속될 텐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모임 인원을 한번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정부로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연말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4주 정도 방역 패스 확대 같은 추가 조치 해보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다시 일상 회복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더욱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 종로 서촌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